축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 축구 레전드의 재산이 주현미를 넘어선다. 더러운 자산인가? 한국 축구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주현미라는 트로트의 여왕을 넘어설 정도로 큰 재산을 쌓은 한국 축구 레전드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자산 형성 과정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축구의 성과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러운 자산이 있었던 걸까요? 이 분석은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의문을 풀어보기 위한 탐구입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들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축구 외에도 어떻게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는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분명히 축구 선수로서의 활약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큰 재산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현미가 축구 선수들의 재산을 넘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트로트의 여왕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 한국 축구의 전설들은 그들만의 길을 걸으며 더 큰 자산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단순한 축구 선수로서의 수익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들이 비즈니스와 투자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유한 삶은 축구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 금융시장과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뛰어난 기술과 열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재산은 단지 경기에서의 보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부의 이야기는 단지 축구 경기장의 화려한 순간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재정적 성공은 그 이면에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수익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이들이 축구 선수들의 성공적인 사업 영역 중 하나로 손꼽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재산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증대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등과 같은 고급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며 그들에게 큰 시세 차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들은 경쟁과 승패가 아닌 시장이라는 또 다른 경기장에서 또 다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중은 축구 스타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고 그 가치를 키웠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경기장에서만큼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돈이 많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외에도 이들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자산을 증대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바로 광고 계약과 스폰서십입니다. 그들이 받는 광고 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활동이 아니라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 패션, 건강,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들이 축구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그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선수들은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넘어 그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독특한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동국이나 손흥민 같은 스타 선수들은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 수익 외에도 특유의 상업적 감각을 발휘하여 다양한 제품의 판매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들의 유명세가 바로 수백억 원을 넘나드는 광고 수익을 이끌어낸 원동력인 셈입니다. 이들의 수익원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사업입니다.
단순히 스포츠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선수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투자자 역할을 맡아 다른 분야의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기성용이나 박지성 같은 선수들은 자신만의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 활동은 단순히 축구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다른 분야로도 확장됩니다. 광고 계약에서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그 자금을 통해 또 다른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투자자로서도 탁월한 안목을 발휘하며 다양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숨겨진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다각적인 수익원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경제적 사고 방식입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젊은 시절부터 자신들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증대시킬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 단기적인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 유능한 관리팀입니다. 많은 축구 스타들이 재정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팀을 두고 철저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처에 대한 깊은 분석과 전략적 판단을 통해 사업과 투자를 확장해 나갑니다. 결국 축구 선수들이 이루어낸 재정적 성공은 단지 경기를 통해 얻은 보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광고 계약, 부동산 투자, 사업 등 다양한 숨겨진 수익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경기에서 보여준 기술만큼이나 그 이면에서 치밀하게 펼친 전략들로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들이 축구 외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방식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닌 숨겨진 게임에서의 승리를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그들의 재정적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서 얻은 보상 외에 그들이 축적한 부의 대부분이 깨끗한 방법으로 얻은 것일까요? 그들의 투자가 과연 정당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 더러운 자산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은 투자에서 어떤 숨겨진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이 적법하게 얻은 재산이든 아니든 그들의 성공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 중 많은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국, 홍명보, 설기현 등의 레전드들은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이 끝난 후에도 다각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 축구 해설, 그리고 각종 브랜드와의 계약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가진 비즈니스 감각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들은 경기에서 얻은 수익을 토대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고급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였고 그로 인해 엄청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설기현이 가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해운대의 주택이 그 예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부동산의 가치는 수십억 원씩 상승하며 그들의 재산 규모는 축구 선수로서의 연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축구 외의 방식으로 얻게 된 부의 진짜 출처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투자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축구 경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부를 쌓은 것이라면 그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을까요? 더러운 자산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적인 자산 축적이나 세금 회피 등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급격한 부의 축적은 충분히 의심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많은 축구 스타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축구 선수라는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룬 재산의 상당 부분은 바로 축구에서 얻은 연봉 외에도 비즈니스적 능력과 전략을 통해 얻어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 과정에 무엇이 숨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주현미를 넘어선 한국 축구 레전드들의 재산 축적 과정은 단순히 축구 경기에서의 성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들의 비즈니스 감각과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축적한 부의 경로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더러운 자산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의혹을 받아왔으며 그들의 자산 형성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룬 재정적 성공은 그들의 축구 인생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현미라는 트로트 여왕을 넘어설 정도로 부유한 한국 축구 레전드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언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대중은 이들 선수들의 벌을 경기에서 얻은 보수만큼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 그들의 진짜 재산이 경기장 밖에서 형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숨겨진 수익원에 대한 이야기가 폭로되자 언론은 전방위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현미의 재산을 넘어선 축구 선수들의 자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축구에서 받은 연봉과 경기 보수만으로 이렇게 큰 재산을 쌓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들이 받은 연봉 외에도 광고 계약, 부동산 투자, 사업 등의 숨겨진 수익원들이 그들의 재산을 확장시켰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자산을 축적했는지에 대한 진짜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그들의 부가 단순한 운이나 우연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복잡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이들의 재산을 급격하게 증대시켰다는 사실은 언론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와 같은 고급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게 진짜 부동산에서 얻은 이득인가? 라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축구에서 얻은 수익만으로 이런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투자 방식과 재산 축적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더러운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이 축구 외에서 얻은 자산이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재산 형성이 깨끗한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되었을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축구를 통한 성취 외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산을 축적했는지, 그들만의 비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론은 또한 이들의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투자한 사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사고 방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축구 외의 분야에서 그들이 보여준 성공은 단순한 우연일까? 라는 의문이 확산되며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현미를 넘어서는 재산을 축적한 한국 축구 레전드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유함을 넘어서 그들의 전략적 계산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축구라는 직업을 통해 얻은 명성과 자산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경기를 펼친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재산을 증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과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